진실은 언제나 하나, 단 하나의 진실을 꿰뚫는 천재, 그 이름은 바로 주식탐정 코난. 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코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주식 사건을 파헤쳐 볼 텐데요. 긴 여정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인지수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사건 의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로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함께 사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번째 사건은요,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사건입니다. 작년에 30만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10만원 아래로 크게 밀리면서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70%? 그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현재 이제 최근에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제 반등이 시작한 것인지,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수집! 네,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는 화장품 회사죠. 2021년 기준으로요, 시장 점유율 약 1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매출 비중의 88%가 화장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화장품 회사 맞구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이 국내 비중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면세 그리고 수출이 또 합쳐서 절반을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2년 반기 누계 기준 매출 비중 국내 51%, 면세 15%, 해외 보유 및 수출이 34%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국내랑 수출이 반반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킨은 반반이죠. 항상 짜장면과 짬뽕, 짬짜면 둘 다 이제 먹고 싶으실 텐데, 그러한 것을 보면요, 이 매출 비중 자체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국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이 가장 이 주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역시도 중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 요즘 아직까지 코로나 봉쇄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 여타 중국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3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겠죠. 매출에 크게 줄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 중국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70% 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이거 마이너스 80%, 90%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이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이 계속 이제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이제 이 코로나 한 번씩 걸리셨죠. 근데 걸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아프고 이거 감기랑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하시지만, 걸리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걸리면 이거 그냥 감기네, 감기처럼 이제 감기보다 오히려 증상이 완화돼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중국도 점점 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 증상자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유증상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치명률은 여러분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남아 도는데, 중국도 사실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지 조금이 어떤 미국의 백신에 힘을 좀 빌리지 않을까, 아니면 자국 내에서 백신 개발 이제 미국 따라서 똑같이 이제 카피하는 거 선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즉 이제 유증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할 기대감이 역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좀 의견이 있고요. 실제로 중국도 고령화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령 인구들의 백신 접종률도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봉쇄 완화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이제 좀 아실 수 있겠고, 코로나 봉쇄 때 여러분 다들 좀 집에만 있어 보셔서 아시죠? 이거 계속 이제 봉쇄하면 사람 못 삽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이 중국 봉쇄 완화는 시간 문제다. 즉 만약에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들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부글부글 하시겠지만, 그래 이거는
시간에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이 공매도 세력인데요. 공매도 이야기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고 그리고 종목이 빠지면 항상 나오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죠. 근데 현재 이 아모레퍼시픽의 대차장구 이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대차장구가 정말 대차게 올라왔습니다. 뭐 이제 계속 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때렸다는 이야기겠죠. 주가는 반대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매도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이제 이 공매도 세력들도 그럴만 하니까 공매도를 계속 때리겠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이나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이제 산업에는 실제로 공매도가 잘 안 붙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 많이 안 좋아질 게 너무 확실해 보이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때릴만 하니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는 거고요. 공매도 세력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늘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지만 공매도를 때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공매도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 공매도가 여러분 쭉 커버링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좀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보시게 되면요, 이 주가가 올랐는데 대차장구, 즉 이제 공매도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쇼 커버링이라고 사실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또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한번 보시죠. 카카오뱅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꾸준하게 계속 이제 유입이 됐고요. 주가는 반대로 꾸준히 하락을 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주가가 연일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대차장구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확 뛰었죠. 근데 FOMC 회의가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죠. FOMC 회의 전후로 쇼 커버링이 들어온 겁니다. 즉 이제 쇼 커버링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매도는요, 미리 매도를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차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입을 무조건 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빌려서 야, 너 주식 맞니? 야, 그럼 그거 내가 먼저 매도를 치게 도와줘.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불법적인 부분,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가 되죠. 근데 여튼 이제 그런 문제는 논외로 한다라고 해도요, 공매도의 핵심은 뭐냐면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뭐 선물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도를 먼저 하냐,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냥 이거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하시면 받아들이기 수월하거든요. 매도를 하면 그 다음에 청산은 매수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건데, 이 반대 과정이 여러분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이제 매도를 먼저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죠. 그러면 매도한 거를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최근 뭐 카카오뱅크나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쇼 커버링이 일부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공매도 증가를 했고요. 주가 역시도 계속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야, 이제 많이 먹었다. 솔직히 여러분 고점 대비 한 50%, 60%만 먹어도 많이 먹은 건데 지금 막 70%, 80%도 먹은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제 많이 먹었다. 이제 뭐 연준 피벗 기대감도 나오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먹어봤자 뭐 3, 4% 아니면 정말 맥시멈으로 먹어봤자 한 10% 정도 더 먹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연준이 자 이제 금리 인하 할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게 팍 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쭉 커버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좀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좀 폭넓게 해석을 해보시면, 아 이제 뭐 글로벌 증시도 좀 바닥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좀 관점으로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애경산업인데요. 최근 이 애경산업이 같은 이제 화장품 업체인데 주가가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냐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주주 LG생건,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3분기 우울한데 애경산업이 반긋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 애경산업은 실적이 잘 나왔냐 보니까 여기 이제 아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좀 큰 기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변화에 조금 이렇게 잘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기사 아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네, 애경산업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보시면요,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발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경산업은 중국의 봉쇄 정책 장기와 소비 침체 역량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틱톡. 여러분 틱톡 잘 아시죠? 틱톡 뭐 그러면서 뭐 춤추고 뭐 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콰이쇼라고 있는데, 콰이쇼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중국판 유튜브라고 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중국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이 성장하고 있는 이 동영상 플랫폼 신규 진출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중국 BJ들, 유튜버들 여러분 보시면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정말 뭐 떼돈을 법니다. 워낙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펼쳤더니 중국이 어떤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애경산업이 이런 전략을 써서 이렇게 실적을 잘 낸 거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잘하는 게 뭡니까? 벤치마킹 전략이죠. 따라하면 됩니다. 야, 애경산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 잘 냈대. 야, 우리도 따라 해보자 하면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지 않습니까? 이미 뭐 주가 70% 폭락했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애경산업 따라하면 실적이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서 코로나 봉쇄를 계속하기도 사실 더 강하기는 힘들 거니까 여기에서 살짝만 완화해 준다라고 해도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겠다. 즉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인 검거! 자, 그러면 범인을 검거했으니 사건 최종 결론 지어봐야겠죠. 오늘 아모레퍼시픽 진짜 반등할 수 있을까의 최종 결론은 그럴 것 같다입니다. 사건 해결!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가시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혹시 수사 의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